자, 필수 이제 4번 봅시다. 우리 그래프 해석하는 걸 사실 잘해야 돼. 미분하고 이제 적분을 배우는 목적이 그래프 해석이라서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이게 무슨 함수인지를 잘 봐야 돼. 지금 문제를 보면 그래프 뭐 준 거야? 위치 함수 그래프 준 거야. 이거 위치 함수 준 거거든. y는 xt라는 위치 함수의 그래프를 준 거다. 이게 속도 함수를 준 건지 위치 함수를 준 건지 정확하게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위치 함수를 줬어. 그럼 위치 함수에서는 우리 함수값이 의미하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위치인 거지. 위치인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봐. 여기 이제 x축, t축이 사실 주어져 있는 거지. 여기 지금 t축이 주어져 있는 거거든. t축 위에 있다 밑에 있다 무슨 뜻이니? t축 위에 있다. 함수값이 양수라는 뜻인 거잖아. 맞아? 함수값이 양수다라는 거랑 함수값이 음수다라는 거 빨리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 항상 계속 얘기하지만 무슨 운동 보는 거야? 수직선상에서의 운동 보는 거야. 그치? 위치가 양수다라는 거 무슨 뜻이야? 원점 오른쪽에 있다라는 거고, 위치가 음수다라는 거는 원점 왼쪽에 있다는 거야. 만약에 위아래 운동이면은 위냐 아래냐를 물어보는 거지.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지.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뭐 말하는 거야? 속도 얘기하는 거라고. 속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속도,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무슨 말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으면 플러스고 오른쪽 아래를 향하고 있으면 마이너스인 거잖아.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속도가 플러스다? 뭐라고? 앞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앞으로 가고 있는 거.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속도가 마이너스다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뒤로 가고 있다? 왼쪽으로 가고 있다? 이거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프 해석 문제야. 그럼 기억 봅시다. 기억. t는 a일 때랑 t는 c일 때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냐고 물어봤어. 기억. t는 a일 때 운동 방향. 그 다음에 t는 c일 때 운동 방향이 반대냐고 물어봤거든. 운동 방향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뭐 봐달라는 거야? 빨리. 운동 방향 뭐 봐달라는 거야? 운동 방향. 요거 봐달라는 거야. 앞으로 가는 건지 뒤로 가는 건지 뭐 봐달라는 거야? 속도의 부호 봐달라는 거라고. 속도의 부호 봐달라는 거야. 속도의 부호는 뭘로 결정할 거야? 접선의 기울기.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빨리 만들어봐. 이렇게 되네.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향하고 있지.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어디로 가고 있다고? 뒤로 가고 있다고. 그럼 C에서의 운동 방향, C에서의 속도의 부호,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돼 있어?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는 거 맞니? 오른쪽 위. 그러니까 얘는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 있다? 앞으로 가고 있다고. 앞으로 가고 있어. 그래서 A랑 C는 서로 운동 방향이 반대인 거 맞는 말인 거지. 이렇게 그래프 해석하는 거야. 니은에. 이번에는 T는 B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네. 운동 방향을 바뀐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 빨리 뭘로 체크할 거라고? 우리 계속 했잖아. 속도가 0이 되는 순간. 0이 되면서 부호가 체인지 되는 거지. 부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보면 된다고. 지금 B에서 봐봐. B에서. B를 기준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여기 극소잖아. 극소. 순간적으로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포인트잖아. 그러니까 맞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아, 운동 방향을 바꾸는 포인트다. 극점인지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지. 극점인지 물어본 거랑 똑같다고. 그 다음에 디귿에 t는 디귿 D에서 속도가 0이냐고 물어봤어. t는 D에서 속도가 0이냐고 물어봤어. D에서의 빨리 접선의 기울기. D에서 접선의 기울기 어때? D 극점이잖아. 극점에서 속도 미분계수 0인 거지. 아, 그러니까 얘도 맞는 거네. 맞는 거야. 그다음 니을에 0하고 F 사이에서 원점을 한 번만 지나냐고 물어봤거든. 잘 봅시다. 니을에 0보다 크고 F 사이에서 원점을 한 번 지나냐고 물어봤어. 원점 언제야? 위치가 0일 때지.
지금 이거 위치 함수잖아. 위치 함수니까 위치가 0이 되는 거 뭐 구하라는 거야? x절편 구하라는 거다. x절편. x절편 몇 개야? 물론 출발할 때도 있는데 보통 이제 출발할 때는 안 세니까 0보다 크다잖아. 여기 C일 때 한 번 지나고 여기도 한 번 지나네. 2일 때도 한 번 지나네. 그러니까 지금 몇 번 지나? 2번 지나지?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만 답이 되겠네. 그래서 오늘 우리 클리닉 할 때도 이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를 좀 잘 해봐야 될 거야. 그럼 4-1번은 일단 해보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필수 예제 5번에다가 별표를 한 5개 쳐놓고, 많이 힘들어하는 문제거든.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문제라서 잘 해봅시다. 우리가 좀 이제 문제들을 기계적으로 풀어나가면 여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 그래서 좀 잘 배워야 되는. 선생님이 아까 위치함수랑 속도함수랑 가속도함수를 굳이 구구절절 설명한 이유가 이제 이것 때문이거든. 이것 때문이야. 우리 이제 오늘 배웠던 걸 한 번만 정리를 해봐봐. 속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순간 속도를 얘기하는 거지. 순간 속도는 뭐냐면, 순간 속도는 시각 t에 대한 뭐의 변화율이야? 위치. 우리가 위치를 보통 x로 쓰기로 했잖아. x의 순간 변화율이야. 순간 변화율. 이걸 이제 우리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시각 t에 대한 위치 x의 순간 변화율이거든. 이게 속도거든. 얘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순간 변화율은 뭐 해달라는 거야? 미분해달라는 거야. 미분해달라는 거야. 누구를 누구에 대해서 미분해달라는 거야? 누구를 누구에 대해서? 위치 x를 시각 t에 대해서 미분해달라는 거야. 다시 위치 x를 시각 t에 대해서 미분해달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했어? dx dt라고 표현했다고. x를 t에 대해서 미분해달라는 뜻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사실 조금만 더 정확하게 워딩을 해보면 dt x야. x를 t에 대해서 미분할 거라고. 이 뜻이야. 그러면 내가 x가 뭐에 대한 식이어야 미분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 다시 돌아가 봐. 1, 2, 3번 빨리 봐봐. x가 뭘로 표현되어 있어? t에 대한 식들로 표현되어 있잖아. x가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얘가 xt였으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었다고. 이게 핵심이야. 너네가 뭔가를 미분할 때는 변수가 뭔지를 잘 체크를 해야 돼. 그럼 나는 이제부터 뭘 해보고 싶냐면 시간에 대한 네모의 변화율들을 보고 싶어.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은 속도였지?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은 가속도였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시간에 대한 뭔가의 변화율을 볼 수 있어. 대표적인 것들이 결국은 뭐뭐가 될 거냐면 길이, 넓이, 부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그럼 핵심은 하나야. 보통 길이는 영어로, 길이가 랭스니까 L이라고 쓸 거고, 넓이는 스퀘어니까 S라고 쓸 거고, 부피는 볼륨이니까 V라고 보통 쓸 거 아니야. 그러면 시각 T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 여기다 써볼까? 시각 T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은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 L을 T에 대해서 똑같이 미분하면 될 거라고. 똑같아. 변화율이라는 거 결국 미분해달라는 거라고. 변화율은 결국 미분해달라는 거야.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시각 T에 대한 길이 L의 변화율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D, dt, L. 길이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된다고. 맞니? 넓이를, 그럼 넓이에 대한 시간의 변화율은 뭐라면 되는 거야? 넓이 S를 뭐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는 거고, 부피의 변화율 구해달라 그러면 똑같아. 부피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핵심은 하나야. 내가 T에 대해서 미분하려면 L, S, V가 다 뭐에 대해서 표현돼야 돼? T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어야 할 수 있겠지. 맞아?
t에 대해서 표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길이면 길이, 넓이면 넓이, 부피면 부피 다 빨리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핵심이라고. 시간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달라는 거야. 시간, t에 대한. 이 연습이 필요해. 이게 어색한 거야. 미분은 1도 아니라고. 미분은 1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가 뭔가를 해야 될 때 뭘 해야 될지가 잘 안 잡힐 거거든. 그럼 빨리 시간에 대한 변화율, 시간에 대한 식으로 써야겠다. 시각 t에 대한 식으로 써야겠다가 먼저 잡히면 변화율은 그냥 미분이라고. 미분이야. 지금 이게 그냥 너네가 들었을 때는 그냥 하면 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당장 이 필수예제 5번이 많이 힘들 거라고. 많이 힘들 거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잘 맞춰서 해봐봐. 오늘 연습 많이 할 거야. 자, 필수예제 5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지금 보면 키가 1.6m인 학생이 여기 가로등 밑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거야. 이렇게 걸어가. 그래서 걸어가다 보면 가로등 불빛이 이렇게 돼서 그림자를 이렇게 만들 거라고. 그림자를 여기 이렇게 만들 거야. 그림자를 이렇게 만들 건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학생이 어떻게 움직인다고? 매초 0.8m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대. 학생이 이렇게 서 있는데 얘가 어떻게 움직인다고? 매초 0.8m로 움직인대. 이렇게 움직인대. 그때 두 개를 구해달래. 첫 번째,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해달라고 그랬고, 첫 번째는 끝의 속도라고 쓸게. 속도를 구해달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을 거야. 문제가 이게 너무 어렵게 나오면 지금 고등학교 우리가 이제 심화 미적분이 아니라 수토 미적분이라서 어렵게 출제가 안 되거든.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어.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어서 이 두 가지를 오늘은 선생님이 푸는 거를 잘 보면서 맞춰서 풀려고 노력을 해봐봐. 자, 첫 번째부터 해볼게. 그림자 끝의 속도를 구해달래. 우리는 무조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빨리 변화율로 바꿔야 돼. 변화율로 바꿔야 돼. 그림자 끝의 속도를 변화율이라는 말로 바꿔봐. 속도가 뭐랑 똑같아? 내가 그래서 아까 계속 구구절절 설명한 거라고. 속도랑 똑같은 말 뭐야? 위치의 변화율이야. 맞아? 위치의 변화율이야. 그림자 끝에 위치의 변화율 구해달라는 거야. 위치의 변화율. 그럼 우리 문제 어떻게 풀어야겠니? 문제 빨리 설계를 해야 된다고. 이거 너네 선생님이 그냥 풀어줄 때는 하면 되나 보다 싶은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 되게 당황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야. 변화율은 뭐라고? 미분이야. 뭘 미분하면 돼? 위치를 미분하면 돼. 정확히 얘기하면 그림자 끝의 위치를 미분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겠어? 그림자 끝에 위치 함수를 만들어야지. 이게 내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고. 그림자 끝 여기지 여기. 요 위치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요 길이를 x라고 놔볼게요. 이렇게 x라고 놔볼게. 저 x를 뭐에 대해서 표현해야 된다고? 시각 t에 대해서 표현해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거기 필수예제 5번에다가 꼭 이렇게 써놔. 모든 문제가 다 똑같아. 이렇게 되어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는 항상 이렇게 풀 거야. 시간이 t초 흘렀다고 생각을 해봐. 시각 t에서의 상황을 빨리 그림으로 표현할 거야. 시각 t에서의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t초 흘렀다고 생각하면 돼. 시간이 t만큼 흘렀다고.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자, 학생이 여기서 출발했어.
출발했어. t초 후의 상황을 빨리 만들어봐. t초 후의 상황을 빨리 만들어보라고. 1초에 얼만큼 간대? 0.8 간대. t초 지나 있으면 얘 얼만큼 움직였겠어? 0.8t 움직인 거 맞니? 그럼 다 푼 거라고. 다 푼 거야. 이 길이가 이렇게 쓰는 순간 이 문제 다 푼 거라고. 여기 지금 너네가 봤을 때 숫자 몇 개 나왔어? 이게 4.8, 1.6, 0.8t 이거 x로 났다고. 왜냐면 내가 지금 이 위치 여기가 원점이잖아. 가로등 끝에서 얼만큼 떨어졌는지를 본 거니까 x로 놓은 거거든. 숫자 이거밖에 없어. 나는 얘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고. 그럼 항상 도형 문제는 뭘 쓸 거야? 닮은비 쓰는 거지. 뭘 쓸까? 이거 쓰는 거야. 요 작은 직각삼각형하고 큰 직각삼각형 닮은비밖에 쓸 게 없다고. 도형 문제니까 무조건. 그럼 요 길이 얼마니? 이 길이 x-0.8t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닮은비가 x-0.8t분의 1.6 x-0.8t랑 대 1.6은 뭐가 성립하면 돼? x 대 4.8. 이거 이용하면 x를 t에 대해 쓸 수 있겠네. 이걸 이용하면 x를 1에 대해 쓸 수, t에 대해 쓸 수 있어. 그럼 이게 지금 1대 3이잖아. 그럼 얘도 1대 3이라는 거지. 그래서 x는 여기다 3 곱한 3x-2.4t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x가 뭐가 돼? 1.2t가 되는 거야. x가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됐다고. xt가 얼마라고? 1.2t라고 이렇게. 그럼 다 됐네. 내가 하고 싶은 거 뭐야? 요거의 시간에 대한 변화예요. 이렇게 조금만 정확하게 표현할게. dt, x 해달라는 거지. t에 대해서 미분해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편하게 미분하면 되겠지. t에 대한 식으로 썼으니까. 그래서 답은 1.2가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지금 t가 미터당 속도 초당 1초에 미터씩 가는 거니까 1.2 미터 퍼 세크라고 써주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잘 봐봐.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뭘 구해달래?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해달래.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럼 빨리.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림자 길이를 미분해달라는 거지. 맞니? 얘를 미분해달라는 거라고. 그럼 나 뭐만 빨리 구하면 되겠어? 그림자 길이만 빨리 구하면 되는 거 맞니? 내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뭐라고? 그림자 길이를 뭐에 대한 식으로?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돼. 길이니까 이렇게 표현할게. l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고. 지금 그림자 길이가 어디야? 여기지, 여기. 얘를 이렇게 LT에 대한 식으로 쓰면 된다고. 그럼 봐봐. 그림자 길이가 뭐랑 똑같아? x-0.8t랑 똑같지? 여기다 써볼게. LT가 x-0.8t랑 똑같은데 나 x를 구해놨잖아. x가 얼마였어? 1.2t였어. 집어넣으면 얼마라는 거야? 0.4t네. 그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뭘 하면 돼?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얼마? 0.4가 되겠다. 얘도 길이가 미터가 초당 변하는 거니까 똑같이 미터 퍼 세크로 표현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문제 중에서 제일 좀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야. 보통 미분 이제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여기가 다 힘들어. 왜냐면 저런 식으로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게 되게 어색하거든. 숫자가 다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했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줄 수 있는 팁이 이거 하나인 거야. 이거 하나. 시각 t에서의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돼. 원래 이 문제를 좀 더 멋있게 푸는 방법이 있거든. 그러니까 심화미적분에서는 더 멋있게 푸는 방법이 있어. 이 변화율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요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뭔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힘들게 막 멋있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저런 식으로 시각 t에 대한 식을 세우는 연습을 해나가면 된다.
그럼 필수제 6번을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 필수제 6번 한번 봅시다. 필수제 6번 한번 보면 지금 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구 모양의 풍선이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2mm씩 늘어난대. 그러니까 0.02cm만큼씩 늘어나겠대. 이렇게 표현할게. 그 단위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근데 공기를 넣기 시작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3이 되었을 때 R이 3인 순간, 일부러 이렇게 표현할게. 3인 순간에서의 첫 번째 건널비의 변화율을 구해달라 그랬고, 두 번째는 부피의 변화율 구하라 그랬겠지? 부피의 변화율 구해달래. 자, 봐봐. 기억하고 가야 돼. 공식. 반지름의 길이가 R인 9의 부피 어떻게 되지? 부피 어떻게 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기억해야 돼. 자, 이제 우리 미분을 배웠으니까 하나만 외우면 돼. 건널비 어떻게 되니? 부피 미분하면 돼. 4파이 R 제곱이야. 기억해야 돼. 공식 알아야 돼. 왜? 나 뭐 잘못 썼어? 2mm면 0.2cm지. 정말. 자, 봅시다. 그러면 자, 건널비의 변화율과 부피의 변화율을 구해달래. 잘 봐봐. 이런 문제들이 이제 힘든 거야. 건널비의 변화율이니까 건널비를 빨리 미분해야 되잖아. 정확하게 써보자고. 변화율은 미분인데 뭐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t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우리 건널비 보통 s로 쓸 거니까 건널비를 빨리 뭘로?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그럼 잘 생각해봐. 반지름의 길이가 r이면 건널비가 4파이R 제곱이거든? 그렇게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4파이R 제곱을 t에 대해서 미분 못 하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부피의 변화율 미분할 거야. t에 대해서 미분할 거니까 부피를 빨리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표현을 해봐야 돼. 그래서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시각 t에서의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야 돼. 지금 반지름이 이 길이가 2야. 매초 0.2cm씩 반지름이 늘어나겠대. 빨리 어떻게 가정하고 시작할 거라고? 시간이 t만큼 흘렀어. t에서의 상황을 빨리 볼 거라고. 상황을 빨리 볼 거라고.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지금? 반지름이 얼마가 되는 순간이야. 요거야. 3인 순간이야. 이걸로 풀면 안 돼. 이게 먼저가 되면 안 된다고. 이걸 먼저 봐야 돼. 시각 t에서의 상황 빨리 생각해봐. 봐봐. 구가 이렇게 있는데 반지름이 원래 2였단 말이야. 반지름이 2였는데 시각 t라고 생각해봐. 시각 t에서의 상황을 생각해봐. 반지름이 얼마큼 돼 있겠어? 1초에 0.2만큼 늘어난다네. 반지름이 얼마가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시각 t만큼이면 0.2t만큼 늘어가 있는 상황이야. 이걸로 식을 써줘야 된다고. 이 상황에서의 건널비랑 부피를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럼 봐봐. ST가 뭐가 되는 거야? ST는 4 파이의 R이 요거일 때잖아. 요게 ST야. 이게 ST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VT는 3분의 4 파이의 R 세제곱이니까 2 더하기 0.2t의 세제곱이 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럼 나 이제 뭐 하고 싶어? 시각 t에서 얘를 미분하고 싶어. 잘 봐봐. 잘 봐줘. 이게 어려워. 나 ST를 t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니? 아까랑 다르게 R이 얼마인 순간?
3인 순간에서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다고. 그럼 우린 항상 시간이 얼마일 때가 중요한 거잖아. R이 3인 순간은 T가 얼마인 순간인지를 빨리 체크를 해야 돼. T가 얼마인 순간이야. T가 얼마가 지나야지 3이 돼. 5가 돼야 3이 되는 거 맞니? T는 5인 순간의 변화율을 구해달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써줘야 될까? T는 5인 순간 이 변화를 구해달라는 거야. T가 5일 때 미분값을 구해달라는 거라고. 그럼 잘 봐봐. T가 5일 때 미분계 있으니까 우선 미분부터 할 거야. 미분. 요걸 T에 대해서 미분합시다. 이거 합성함수 미분이야. 합성함수 미분. 전개해서 해도 되는데 전개해서 하지 마. 어떻게 되니? 얘 미분하면 요 지수 요거 안에 있는 거 무시하고 2 그대로 내려오지? 그래서 8 파이에 2 더하기 안에 있는 거 그냥 신경 안 쓰고 차수 안에 이렇게 내려와. 그 다음 어떻게 하기로 했어? 안에 있는 거 섭섭하니까 안에 있는 거 미분해서 곱해주기로 했다고. 안에 있는 거 미분하면 0.2 나오는 거 맞니? 이렇게 되겠네. 근데 T가 얼마인 순간? 5인 순간. 여기 T에다가 5 집어넣어달라는 뜻이야. 그래서 얼마가 나오겠어? 0.2니까 5분의 1. 여기다 5 집어넣으면 이게 3 되지. 3. 5분의 24 파이가 답이 되는 거야. 여기 답이 된다고. 단위만 좀 5분의 있어. 단위만 좀 잘 써주면 이게 원래 센티미터니까 건널비는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지? 제곱 센티미터 퍼 시간이니까 세컨드? 이렇게 나오겠네. 우리 그 합성함수 미분 한 번만 다시 해볼게. fx 너무 중요해. n제곱을 미분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냥 x n제곱 미분하듯이 n 내려와. 안에 있는 거 그냥 써줄 거야. 차수가 하나 줄어들어.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게 섭섭하니까 안에 있는 식 미분해서 곱해줄 거라고. 이렇게. 그럼 얘도 해봅시다. 자, 뭐 하고 싶은 거냐면 ddt vt지 부피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할 건데 t가 얼마인 순간? 5인 순간. 5인 순간을 볼 거라고. 그럼 미분하면 3 내려와. 곱해지니까 4파이 2 더하기 0.2t에 차수 하나 들어오니까 제곱이 되겠지? 곱하기 요 안에 있는 애가 섭섭하니까 미분하면 0.2 이렇게. 그리고 t가 얼마일 때? 5일 때 이렇게 되겠다. 근데 5 집어넣으면 3인 거니까 36파이 곱하기 0.2 5분의 36파이 여기다 쓸게. 5분의 36파이 이건 부피니까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컨드 세컨드지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지금 사실 처음 미분 배울 때는 이 두 개 문제를 건너뛰고 가는 경우가 많기는 해. 왜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 미분해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이게 맞거든.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이게 맞는데 아직은 좀 연습을 좀 시키고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지. 근데 나는 했으면 좋겠어. 앞에 문제도 너무 쉽잖아. 그래서 그냥 안 되든 선생님이랑 같이 보면 되니까 지금 시간 줄 테니까 5-1, 6-1, 6-2 한번 다 풀어봅시다. 다 풀어봐봐. 한번 해봐. 해봐야 내가 뭐가 되고 안 되는지를 알거든. 시각 t에 대한 식 세우는 연습만 먼저 좀 잘 해봤으면 좋겠어.
t에 대한 식만 열심히 잘 세워봐줘. 연습을 계속 해보는 거야. 쉽지 않으니까 계속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막 완성시켜가지고 내가 이거 수능 때까지 무조건 안 틀린다가 아니라 계속 경험치 쌓는 연습하는 거야. 경험치 쌓아서 하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보면 되니까. 봅시다. 같이 한번 볼게. 천천히 보면서 연습해 봅시다. 자, 지금 얘도 이제 몇 초 2m씩 학생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거야. 걸어가고 있어. 몇 초 2m의 속력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가고 있을 때 요 그림자 끝에 위치,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위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요 길이를 이제 위치로 보면 되는 거지. 요 길이를 x라고 이렇게 놨을 때 x의 변화율을 구해달라 그랬고, 두 번째는 그림자 길이, 그러니까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지. 요 길이. 그래서 얘를 길이를 LT라고 이렇게 써볼게. 그래서 LT에 대한 T의 변화율, XT에 대한 T의 변화율을 구하면 된다고. 우리는 항상 어떻게 문제를 풀 거라고? 항상 내가 볼 때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좀 직관적이고 쉬운 것 같아. 나는 이제 심화미적분을 주로 하니까 사실 이렇게 푸는 것보다 심화미적분처럼 푸는 걸 좀 더 선호하긴 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미분이 정말 완벽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렇게 차근차근 풀면 돼. 몇 초 2m씩 가니까 시각 t에서의 상황을 빨리 그림으로 그려봐요. t초라는 시간이 흘렀어. 그러면 사람이 1초에 이만큼 가니까 얼만큼 가 있는 거야? 2t만큼 이렇게 가 있는 거야. 이 상황을 표현하는 순간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결국은 요 닮음비밖에 없는 거죠. 요 직각삼각형과 요 큰 직각삼각형이 닮음이다. 그럼 내가 이 길이를 x로 놨으니까 요 길이가 지금 얼마가 될 거냐면 x-2t가 되는 거지. x-2t 대 1.5가 x 대 2.5다 밖에 쓸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닮은비를 찾는 게 연습이 덜 되어 있는 거지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요거 대 1.5가 x 대 2.5라고. 그럼 2대 3이니까, 아니 3대 5니까 2대 3이니까 3대 5니까 3x는 5 이렇게 가면 되겠지. 3x는 5x-10t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2x는 10t, x는 5t가 된다. 그럼 끝났네. x가 5t야. 얘 미분하면 되는 거지. x 미분하면 변화율은 5m/s 매초 2m, m/s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내가 그림자 길이를 여기다 표현해놨지. 여기 벌써 끝났네. 여기 벌써 LT가 x-2t야. 근데 x가 5t라는 게 구해졌으니까 3t. 그럼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L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3m/s가 되겠다. 그럼 이제 보통 느낌이 오지? 문제는 요걸 주겠지? 이거 풀라고 하겠지? 그럼 이거 구한 다음에 정리해서 구하면 되겠다. 뭐 이걸 구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표현해서 풀게 되겠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 오늘 계속 클리닉스 선생님이 똑같이 숫자만 바뀐 문제만 연습을 시킬 거니까 계속 적용하는 연습을 좀 해봅시다. 그다음 6-1번 상황을 좀 그림을 그리는 게 도움이 될 거야. 그림을 그리는 게 도움이 될 거야. 반지름, 밑면의 반지름이 10이고 높이가 20인 원기둥이 있어. 그래서 원기둥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매 시각 1씩 늘어나겠대. 그때 R은 12가 될 때 건널비랑 부피를 구해달래. 그럼 봅시다. R이 매 시각 1씩 늘어가니까 얘도 똑같이 시각 t에서의 상황을 빨리 생각을 해보자고. 시각 t에서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반지름이 어떻게 될 거야? 반지름이 원래 10에서 시작했는데 t만큼 지나면 2t만큼 이렇게 늘어나겠네. 이렇게 2t만큼 늘어가 있을 거야. 근데 나는 지금 R이 12가 되는 순간에 건널비 부피의 변화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t가 얼마가 될 때? t가 맞지? 뭐 하는 거야? t지. 10 플러스 t지.
그러니까 t가 얼마일 때? 2일 때. 이렇게 되는 순간은 t는 2일 때의 변화율을 구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표현을 해보면 건널비의 변화율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써줘야 돼. d, dt, s를 구할 건데 t가 얼마일 때? 2일 때. 이렇게 쓸 거라고. 이걸 s'2라고 써도 상관없겠지 뭐. 이걸 구할 거라고. 그럼 부피도 마찬가지야. d, dt, v. v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데 t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러니까 v 프라임 2를 구할 거다. 어쨌든 먼저 해야 될 건 건널비랑 부피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럼 해봅시다. 건널비는 전개도가 필요하지. 그럼 이 전개도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건널비는 옆면, 밑면 두 개 이렇게 만들어줘. 얘는 반지름이 길이가 10 플러스 t인 원이니까 얘 얼마가 되니? t 플러스 10의 제곱 곱하기 파이 이렇게 되겠네. 그게 두 개 있을 거야. 얘는 높이는 20이고 밑면의 가로의 길이가, 옆면의 가로의 길이가 이 둘레랑 똑같잖아. 원의 둘레. 그래서 원의 둘레. 반지름이가 10 플러스 t인 원의 둘레니까 2t 플러스 20 파이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렇게. 그럼 써볼게. 그냥 여기다 쓸게. 건널비는 ST는 요거 두 배에 T 플러스 10의 제곱 곱하기 파이 이렇게 있을 거고 요거 둘이 곱한 거 여기 2를 좀 뽑아가지고 쓸게. 2를 뽑으면 40에 T 플러스 10 파이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렇게. 저거 전개하지 마. 어차피 그냥 미분 그냥 하면 되잖아. 미분해. 미분할게. 여기다 써. 밑에다 쓸게. 여기다 쓰면 미분하면 여기다 쓰자. 미분하면 자 이거 합성함수 미분이야. 2 내려와 곱해져. 곱해지니까 4배에 t 플러스 10의 파이 이렇게 될 거고 곱하기 안에 있는 거 미분해서 곱하면 되는데 어차피 1이니까 쓸 필요 없지. 더하기 얘는 그냥 미분하면 이거 사라지지? 40t 이렇게 되겠다. 40t가 아니라 40 파이 이렇게 되겠네. 이러고 나서 t에다가 얼마 집어넣을 거라고? 2 집어넣을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2 집어넣으면 48, 40이니까 88 파이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다음 부피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부피 바로 나오겠다. VT는 둘이 곱하면 20 곱하기 파이 플러스 파이라니 t 플러스 10의 제곱 곱하기 파이 이렇게. 그럼 이거 미분합시다. 또 고비 미분하면 내려와서 40에 그냥 t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네. 이러고 나서 t가 얼마일 때? 2일 때 2 집어넣으면 12 곱하기 40 480 파이. 얘는 400 여기 얘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계속 계산하는 연습, t에 대한 식으로 쓰는 연습과 미분에 대한 연습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 6-2번도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시각 t에서의 상황만 좀 잘 생각해 보면 시각 t에서의 상황을 잘 생각하면 할 수 있어. 이 5초 후라는 거에 꽂히면 안 돼. 5초 후라는 거에 꽂히면 안 되고 우선 시각 t에서의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고. 여기서 지금 x좌표는 매초 3의 속도로 가고 있고 y좌표는 매초 2의 속도로 가고 있거든. 그럼 시각 t에서의 요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니? 1 때마다 3만큼 가니까 3t,0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렇게. b의 좌표는 얼마가 되겠어? 얘는 0,2t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요 길이가 3t고 요 길이가 2t란 뜻이니까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인 선분 AB의 길이가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될 거라고. 얼마야? 루트 13t인 거 맞니?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정사각형의 넓이 ST는 뭐가 되는 거야? 요 놈의 제곱인 13t 제곱이 된다고. 이게 항상 제일 먼저 돼야 될 행동이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거.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야? 시각
t에 대한 변화. 그래서 선생님이 라이프니츠식 표현을 좀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직관적이라서 그래. 넓이의 변화율을 보고 싶어. 넓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보고 싶은데 하필이면 t가 얼마일 때? 5일 때. 이걸 보고 싶은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미분을 먼저 해야겠지. 미분하면 S'은 26t가 되겠네. 그래서 5 집어넣으면 답은 얼마? 130이 답이 되는 거다. 그래서 자꾸 저 시간일 때 꽂히면 안 되고 시간일 때 꽂히면 안 되고 우리는 t에 대한 식으로 항상 쓰는 게 먼저. 그리고 그때 t의 값을 집어넣는 건 제일 마지막에. 변화율, 그 순간에서의 변화율을 보고 싶은 거니까 그걸 좀 잘 기억하면 편하게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면 되거든. 지금 연습 문제들 어려운 게 없어. 우리 연습 문제 10번까지가 숙제가 나갈 건데 내가 9번, 10번 9번만 하나 해볼까? 9번만 한번 해보자. 9번만 나랑 한번 하고 가자. 9번. 지금 반구 모양의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수면의 높이가 몇 초 일씩 높아지도록 물을 채울 때 2초 후에 수면의 넓이를 구해달래. 높이가 몇 초 일씩 늘어난대. 일씩 늘어나도록 할 때 얼마일 때? 2초 후. t는 2일 때. t는 2일 때의 수면의 넓이. 넓이의 변화를 구해달래. 빨리 우리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나는 수면의 넓이의 식을 세우는 게 먼저.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게 먼저라고. 수면의 넓이. 그럼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볼게.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차여질 거 아니야. 이렇게 쌓일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이만큼 쌓였을 때 이 수면 원이 되지. 이 원의 넓이에 대한 변화를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수면의 넓이가 뭐의 넓이다? 원의 넓이다라는 건 알고 시작해야지. 원의 넓이다. 그럼 우리 이렇게 원이 나왔을 때 항상 중요한 직각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얘도 똑같이 그림을 막 그리는 게 아니라 시각 t에서의 상황을 빨리 그림을 그리자고. 시각 t 높이가 일씩 늘어나니까 시각 t에서의 상황은 어떻게 됐을 거냐면 물이 요만큼 이렇게 차 있다고 쳐볼게. 요만큼.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높이가 t다라는 거지. 높이 어떻게 구하니? 우리 항상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현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가 수직 2등분 되잖아. 이렇게 내렸을 때 요게 높이가 되겠지. 여기가 높이가 될 거야. 이 길이가 지금 얼마? 이렇게 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놓고 시작해야 돼. 그럼 내가 수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구하면 돼? 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게 반지름이 될 거 아니야. 이 길이 구하면 되겠지. 이 길이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으로 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럼 원에서 빨리 현이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직각삼각형. 원에다가 이렇게 원 위에 한 점 연결하면 이게 뭐야? 반지름. 요거 직각. 맨날 이거 쓰는 거지. 현이면. 그럼 지금 반지름이 얼마래? 10이래. 반지름이 10이래. 요 길이가 지금 얼마가 되겠어? 이게 t니까 10-t가 되겠네. 이렇게. 그럼 내가 이 길이를 x라고 놔볼게. 이게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럼 우리는 x제곱을 찾을 수 있지. x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0의 제곱에서 요거 뺀 거네. 이렇게 빼면 되네. 그럼 얼마가 되겠어? t-t제곱 플러스 20t 이렇게 되나? 이게 x제곱이야. 그럼 x는 루트 씌우면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원의 넓이는 이거 제곱해야 되잖아. 원의 넓이 st라고 쓸게. 이게 뭐라고? 파이 x제곱이잖아. 요거네.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0t 곱하기 파이. 이게 수면의 넓이가 되겠다. 그럼 날 뭘 구하고 싶다고? t는 2일 때 넓이의 변화율. 그러니까 s 프라임 해서 t에다 2 집어넣으면 되겠네. 미분할게 바로.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t
플러스 20파이. 근데 여기다가 t는 2를 집어넣고 싶다고. 그래서 2 집어넣으면 얼마? 16파이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것도 이제 단위를 좀 정확히 써주면 높이가 센티미터일 테니까 센티미터 건널비니까 제곱 퍼 세컨드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도형이지. 원에서 현이 나왔을 때 우리가 무조건 이 도형을 쓸 거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이렇게 복습해 나간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 만약에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면 너무 잘하고 있는 거고, 내가 이런 걸 좀 까먹었으면 이번 기회에 좀 복습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할 테니까 클리닉 우리 항상 하던 것처럼 교재 나머지 문제 우리도 많이 풀면서 왔으니까 몇 문제 안 남았잖아. 그거 풀고 다 풀면 클리닉 오늘 문제 수가 조금 있긴 한데 쉽거든. 쉬워서 문제 수가 24문제인데 다 간단한 것들이고 뒤에 4문제인가 5문제인가만 우리 마지막에 했던 거 조금 까다로운 문제 있으니까 선생님이랑 풀었던 거 한번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봅시다. 교재 안 되는 거는 가지고 와서 질문하고